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일단 대박플러스 시즌2를 책임지는 남자입니다. 근데 화요일날 책임을 지죠. 월요일은 김도영 멘트였었고요. 오늘은 저 정재훈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일단 기법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 말미에, 일단 방송 말미에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도 제안을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에 대한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의 홈페이지 www.sen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질문을 올려주시면 아주 신속하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일단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3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수도 일단은 상당히 좀 화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2013년에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고점권역에서는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좀 마디를 좀 이용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목군은 다 올라갈 수 있는 대신에 또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녁 9시에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주식 승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섹터,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모두 다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에 바로 그 부분들을 매수를 했다라면, 그리고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방송 끝말미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정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재훈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요것만 알고 계셨다면 아마 수익 좀 짭짤하게 좀 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대든 아니면 60대, 70대든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주식 방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주식 상승과 하락은 진짜 지겹죠? 지겨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을 하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시장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일단 간략하게 좀 해드리고 이 원고에 없는 내용들을 살짝 아마 오픈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상승과 하락의 기본 마디 숫자, 가격대를 일단은 가격폭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에서는 수급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쌍고점, 소위 말하면 쌍봉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쌍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그 가격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복습을 좀 하셨네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 보게 된다면 목표치의 분석법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은 목표치의 분석을 하면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목표치를 그 분석한 가격대, 즉 상승 N자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점이 나왔어요. 정재훈이가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해서 10,000원의 주가가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13,000원까지 조정을 주고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현재 5,000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는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18,000원이 되는데 딱 매도를 하고 났더니 아유 이게 18,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 마디님의 저거 고점 마디 찍네 뭐하네 그런 얘기 막 툴툴거리시면서 그럴 필요 절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자리대는 욕심 없이 매도를 좀 해주고 거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정 부분 차익을 하고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지금 마디 매매는 지지와 저항, 이 자리대를 한 가지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치 분석의 종류는 피보나치를 이용한 분석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38.2, 50%, 61.8% 이 비율을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이다. 여기서 38.2자는 38.2%는 상승 N자, 50%는 이중바닥, 61.8%는 목표치가 다 도달한 이후에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다. 제일 약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 이 세계화 시대에 좀 맞춰서 영어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는 N자의 모습들 그리고 E자의 모습들을 현재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V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자,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 지난주에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이 두산 인프라코어였을 겁니다. 그 부분들 일단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 방법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이따가 종목 AS 시간대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주식을 하면서 그래도 영어 단어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저희 집 딸내미도 다 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N자 가격 똑같습니다. 10,000원이 올랐다라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갈 때 10,000원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덧셈 뺐을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곱셈과 나눗셈은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입니다. 이자죠. 박스권역일 때 많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올라갔다 붙인다라는 거.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값만큼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너무나 쉬워요. 마지막으로 V자가 있었죠? 자, 결국은 상승 N자형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뭐가 틀리다 그랬죠?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V값을 정한다. N자랑 틀린 부분들은 조정의 가격, 조정의 폭을 이용해서 목표치를 잡는다. 이게 상승 N자형의 모습과 틀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뭐 엎어지면 뭐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강의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 뭐 다 갖다 봐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믿고 쓰는 마디 매매. 누구의? 정재훈의. 자, 그러면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여전히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는 달성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 상승을 해주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상승폭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표치가 도달했던 주식은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박플러스에서 나와서 목표치 찾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가격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택했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내보죠. 제가 위로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는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 종목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죠. 자, 보시자고요. 박스권역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갭으로 넘어갔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값만큼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위에 갖다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치는 어디냐? 약 2047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가가 2045.50.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디매매다라는 겁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쳤다 치고 세계화 시대에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 시장도 한번 볼까요? 자, 중국 시장 한번 볼게요. 중국 시장도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중국 시장도 무조건 더 올라갈 것이다.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과거의 흐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주문 실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디에 똑같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같이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이 자리대가 바로 목표치더라. 그렇다면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매도 급소 자리가 맞겠죠.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저점을 형성하고 주고 난 이후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게 바로 매도 자리다. 그렇다면 이 9월 22일 최고가인 윗골에서 팔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얘기합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었었죠. 일주일 전에 이 종목은 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두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세 마디째는 쌍봉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전고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전고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긴가 아닌가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죠.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색다르게 주식하지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죠. 뭐 해볼까요? 환율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요. 자, 환율. 이게 지금 보면은 헤드앤숄더형 모습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3, 4형의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말고 고점이 형성했어요. 고점을 형성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저가까지 밀려 내려왔었죠. 그렇다면 저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가격 폭만큼 밀린다고 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가가 얼마냐? 약 1070원대예요. 1070원짜리입니다. 그럼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하락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한 이후에 그 가격대를 이탈 안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탈했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 간다. 즉 1050원 부근대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환율이 더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출주들도 일단 괜찮겠지만 내수 쪽 섹터 혹은 유틸리티 섹터 괜찮겠죠. 그래서 가스공사가 올라갔나 봅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됐고요. 종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OCI 딱 돼 있으니까 OCI 한번 볼까요?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점을 만들어 놓고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었죠. 전고점이 넘어가는 흐름들 속에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죠. 그렇다면 이거 갖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그러면 목표치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언제? 오늘.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은 목표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습니다.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라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박 플러스에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야 돼요. 왜라고 그랬죠? 140만원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셨죠? 어떠세요? 올라가고 있죠. 145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라갔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N자형, 기본적으로 상승 N자형의 모습을 그리고 난 이후에 목표치를 도달하고 난 이후, 즉 종가상으로 143만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승 시도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이 마디가 가겠죠? 요 마디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되면 얼마냐? 148만 원이 나오고요. 148만 원을 넘어간다. 넘어갈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거래량이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터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 마디로 간다. 어떤 마디? 요 마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150만 원대도 넘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지수가 내일 만약에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면 웬만한 대형 섹터들은 목표치 다 찼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가 아닌가는 지나보면 알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 말씀드렸었죠. 현대차도 올라갔죠. 자, 현대차는 왜 말씀드렸었죠? 추세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추세의 고점대가 나타났었고 그 상승 N자형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됐다면 숨고르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현대차는 얼추 목표치가 찼어요. 그렇다면 주도 섹터 하나 더 볼게요. 뭐 볼까요? 현대중공업 한번 볼까요? 자, 현대중공업 신고가죠. 신고가의 흐름인데 이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목표치가 찼어요. 목표치가 차고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쭉 확대를 해서 조정을 받고 이만큼의 상승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되면 고점 다 왔다. 고점 다 왔으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섹터 목표치 찾고요. 조선 섹터 목표치 찾고요. 그렇다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간만큼 혹은 얼마 동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야 재매수 포인트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 오픈을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이용하면 되냐면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저 정재훈이를 찾아오시면 좋은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니까 아마 좋은 정보들을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하나만 더 볼게요. 뭐가 있냐면 현대제철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제철 한번 봅시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라면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아마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증거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를 만들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왔었죠. 그렇게 된다면 매도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매도. 이거 나 닭살 돋네 또. 자, 보십시오. 매도를 했다라면 매도 때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까요?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저가가 나왔으니까 이만큼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래 가겠죠. 그럼 요래 간다면 약 9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 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할 만한 그런 자리죠. 왜? 과거에 흘러갔던 이 전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간다니까. 매물대 겁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량이 또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아름다운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 와서는. 그리고 한 차례 눌러주고 난 이후에는 다시 간다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주식 전문가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박 플러스 시즌2 참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좀 쉽게 알려드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덧셈 뺄셈 그리고 영어 세계화 시제에 맞춰서 이 영어 몇 개만 좀 알게 된다면 전 세계의 어떤 종목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마디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마디매매 분석 기법 일단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요거 종목 상담 끝나고 난 뒤에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까지 마디매매 정재훈이 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스타트는 일단 문자 상담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25님께서 문자를 좀 보내셨어요. 미디어 플렉스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3,985원에 비중이 좀 세게 매수하셨어요. 50% 매수를 하셨는데, 자, 수익 실현하고 싶습니다. 매도의 시기는 언제쯤 잡으면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매도의 시기,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디어 플렉스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하락 N자형의 목표치는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3,000원은 깨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주가는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반등의 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절반 되돌림이다라고 한다면 약 한 4,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종목 상담을 하신 시청자님께서 잘못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잘못했냐면 이동평균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빨간색 선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게 21선이에요. 초록색은 61선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선이 깨졌다라는 건 추세가 깨졌다라는 얘기고 2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즉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표현을 했었죠?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 일정 부분 매도를 하자. 왜? 비중이 50%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대폭 줄이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한 3,8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인데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권역이 약 20% 가까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손절 라인, 즉 리스크 관리 자리를 3,000원대로 일단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상담, 전화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이 예.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요,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64,000원요. 64,0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비중은 10%고요. 예. 그러면은 메디포스트 최근에 급등 나오지 않았었나요? 오늘도 5,900원이나 플러스 났다가요. 네네. 또 1,000원 밀렸어요. 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차트 보니까 약 한 2% 가까이 밀렸네요. 예. 일단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저 제약주가 네. 제가 다른 걸 갖고 있다가요. 네네. 팔고 사고 몇 번 하다가 네. 그만 안 가졌다가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좀 내가 사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사고 들고 있었어요. 아, 그럼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세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진짜 선수시네요. 어떻게 이 가격대에 사셨지? 예? 이 가격대 어떻게 사셨어요? 참 잘 사셨어요. 정말로 잘 사가지고 사셨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실 생각이세요? 제가요. 네. 좀 여유있이 봤어요. 아, 여유 있게 보셨어요? 예, 예.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예. 예. 우선적으로 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 마디매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기법 강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못 봤는데요. 못 보셨죠? 예. 맨날 이 시간대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차트. 예, 예. 이게 한 차례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 나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예. 목표가가 이 자리대예요. 82,000원. 예. 예. 단기적으로 이 82,000원이 목표가인데 목표가를 찍고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대에는 매도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최근에 어제 보니까 증권사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어요. HSBC에서 메디포스트가 일단은 최선호주다.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목표가를 약 한 12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놓은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번 잘라줘야 될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82,000원 이 자리 때는 잘라줘야 되는 자리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하면 6자리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시간 네.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수 있고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전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 많이 매수를 해주면 금방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이 줄기세포나 바이오 섹터들의 흐름을 보면 예, 예. 찬바람이 불 때 좀 바람이 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예, 예. 시기가 지금 찬바람이 불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잠깐 보더라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한 종목은 안 되죠? 네, 그 종목은 내일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예, 아니면 그럴게요. 제가 예.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예. 그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요. 내일 방송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시청자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담 하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1458님께서 문자 상담을 좀 보내셨는데요. 우리 산업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일단 그러면서 매수가는 14,230원, 비중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요. 8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기차 관련돼 있는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큰 시세를 내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권역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한 번의 시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어느 정도 이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테마주적인 형성으로서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내년에 이제 줄줄이 출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우리 산업도 아마도 관심을 좀 받을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 모터스의 우리 산업에 대한 부품을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요, 너무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비중이 너무 크시다라는 거. 80% 비중이면 거의 올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매수 단가가 14,23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거의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한 부분들입니다.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면 리스크 관리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디에 대한 부분들, 이 마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았다라면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저가 권역을 형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야 돼요. 15,0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감소가 되고 있죠.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지 못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 즉 이 값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포지션, 즉 매도를 해야 될 자리를 일정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1,0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1선 자리대가 약 한 12,000원 정도입니다. 이 자리대가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비중이 80%시니까 일단 좀 줄여주시길 좀 권고드립니다. 일단 절반 이상 좀 줄여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로 좀 수익을 내시고 다시 돌아오시거나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제 61선 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가 되겠죠? 약 13,400원 정도 자리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 자리대를 일단은 매도에 대한 급소짜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위즈 게임즈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9,000원에 80%요. 19,000원에 80%요? 예, 예. 아, 이거는 언제쯤 매수를 하셨나요? 오래되셨나요? 좀 꽤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어떤 거세요? 아, 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요. 네네. 아, 일단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한가 그 네, 부분들이 네. 제일 궁금하신 거죠? 예, 예. 그럼 제가 일단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기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자, 네오위즈를 19,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오래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이거 정말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 상당히 좀 많이 하셨을 건데요. 일단은 잘 참으셨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왕이면은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즉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박스권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 구간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났을 때 박스권이 또 하나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상한 부분들은요. 거래량들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 거래량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그런 게임보다는 온라인 게임 쪽이 좀 많습니다. 일단 즉 NC소프트를 보셨을 거예요. NC소프트도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NC소프트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네오위즈 게임즈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 입값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된다면 목표가는 약 한 25,500원 정도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일단 19,000원보다는 한 5%에서 6% 정도 수익권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중이 80%니까 좀 더 인내를 하시고 버텨주신 다음에 2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 그때 좀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군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종목만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군들, 즉 연말 시장에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중소형주들이. 그럼 그 중소형주들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군들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모르시겠다면 마찬가지로 홈플러스랜다.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도 종목 상담을 좀 했을 때 홈페이지를 계속 홈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입에 붙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가는 25,500원 정도, 손절가는 의미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절반 이상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종목 공략주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AS를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즌2를 하면서 종목 몇몇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두산엔진, 휴비츠,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짧게 차트를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NF 테크놀로지예요. 유일하게 손실권역입니다. 일단 좀 보게 되면 이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게 약 5% 정도의 손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박스권역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9,6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손절하게 된다면 제가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로 일단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엔진이 되겠죠? 두산 엔진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된다면 마디의 목표치가 차고 난 주식을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오늘 1,650원까지 올랐어요. 1,650원까지 올랐는데 이거 단기적으로 마디 목표치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모습들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이 장중 조정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절반씩 다 챙기세요. 절반씩 다 챙기시고 다음에 다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익은 이 정도로 좀 마지막 수익은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종목이에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들이 어떤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는지 차트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와디 매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하나를 그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대까지 오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손절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죠. 15,0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십시오. 왜? 추세가 단기가 깨지니까. 그렇다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추세를 이용한 마디 매매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몇 거래일 되지도 않았었죠? 언제 했었죠? 이게 기억나시는 분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으니까 일단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7,0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두 마디가 나오고 세 마디 때는 싼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 증가되고 있어요. 아주 이뻐요. 넘어갈 확률 높다라고 봅니다. 수급 아주 좋아요. 두산인프라코어 외국인과 기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좋다. 수량으로만 보게 된다면 지금 단주로만 보게 되면 쌍끌이 매수라는 표현들을 하죠. 상당히 좋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공략주는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좀 찼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들과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골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닉스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위닉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차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큰 상승, 중기적인 상승 마디를 좀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이르다, 너무 앞서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박스권역으로 모습들이 진행이 됐었죠. 이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진행됐다가 이 값으로 움직였는데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가 넘어갔는데 그 자리대를 안 깨요. 즉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마디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래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 좀 기대가 되죠? 위닉스 일단은 상당히 좀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잠깐 좀 볼까요? 오늘 투신 쪽에서 4거래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나 위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의 수급을 보게 된다면 만원대 초반권역에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12,000원대까지도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선 매수 포인트는요, 11,750원에 종가가 형성됐거든요. 11,700원부터 11,3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즉 11선 부근이겠죠. 요 자리대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최근 형성된 고점입니다. 단기적으로 12,500원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1,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종목은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위닉스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J전자입니다. PJ전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PJ전자도 목표치가 도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고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저점이 나오고 고점이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요래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표치를 도달해주고 나서 몇 거래이셨죠?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정고점을 넘어갔을 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새표리 모양이죠. 양봉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린 브레이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짧게 막 목표가 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줬네요. 특히나 투신 쪽에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인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탄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일단은 PJ전자에는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는 부분들 분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분봉을 보게 된다면 요 정도인데 아마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새로운 걸 한번 꺼내볼까요? 오랜만에 보죠? 오랜만에 보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분봉, 10분봉, 30분봉 모두 정배열이고 지금 현재 1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권역에 진입을 해 있다. 수급 좋고 실적 좋고 단기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다. 라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4,450원에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450원부터 13,8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에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꾸며드리고 있죠. 일단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기법 강의, 그리고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이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보시게 된다면 저 정재훈이 일단 매일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즉 공부방을 열고 있으니까요. 그때 오셔가지고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